당시에도 하루아침에 일본 사람들 다 죽고 나왔다. 이제 우리가 빨리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네. 국가를 만들려니까 헌법이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헌법을 만드는데 빨래 3년, 5년 걸렸어요. 외국 가서 공부하고 제도 검토를 하고 했는데 우리는 건국 후에 헌법 무슨 위원회도 없이 유진호 박사 혼자 힘으로, 유진호 박사가 헌법 전문가지만 헌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헌법 전문가와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깊이 연구부터 했어야 되는데 유진호 박사 혼자서 외국에서 3년 5년 걸린 것을 후닥닥 헌법을 베껴갖고 28일 만에 졸속으로 헌법을 만들어서 탄생되었던 것이 대한민국 정부였고 자유당 정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후에 정권들은 또 준비를 해서 했느냐? 준비 없이 되었던 것이 오늘의 정당 정치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당 정치인들 공부했다는 얘기 들어왔습니까? 우리 모두의 반성 속에서 새로운 국가를, 올바른 국가를 더 전진시키고 도약시키고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역대 정권의 병폐를 분소하고 잘못된 악순환을 끊으면서 우리 힘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것은 누가 하느냐? 지도자 한두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온 국민의 힘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주장인 것입니다. 이 오늘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1215년도에 영국의 명예혁명, 1789년의 불란서 혁명, 또 미국의 독립, 이와 같은 인간가치 확보를 위한 투쟁 속에서 철학적 기반이 구축이 돼서 전진해 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반도의 한민족이 과연 그 같은 철학적 기반을 만들었느냐?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목숨을 건 인간가치 투쟁은 6.25 북한의 6.25 남침 전쟁에 대한 우리의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 이것만이 명예혁명과 불란서 혁명에 대등할 수 있는 그런 투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들. 6.25 때 고귀한 희생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역사 속에서 평가를 하고 있느냐? 특히 좌우 정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이게 창피하게도 마치 아프리카의 후진 국가의 공작과 영향을 받아서 운영하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북한은 완전히 독재, 1인 가족 독재 국가에서 인류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역사 속에서 누려진 국가인데 거기에 공작을 받고 영향을 받고 거기에 눈치를 보면서 6.25를 고귀한 희생정신을 짓밟으려 했던 정당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 6.25 때 전사한 우리 고귀한 국군들의 고귀한 국군들의 지하에서 통탄을 놓으시고 또 6.25에 참전한 20여국 세계 각국의 청년들의 피가 통탄할 노릇이 아닙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6.25 전쟁 패한 것이 제일 창피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6.25 전쟁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한민국에서도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짓밟으려 하고 했었고 그동안에 또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을 통한 교훈과 깨달음을 역사 속에 집으려고 했던 것이
우리 국민들의 뽑아준 정당 정치인들의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악순환 속에서 이 6.25 전쟁 때도 보세요, 여러분. 전장병 휴가를 보내놓고 6.25가 기습 남친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간첩을 잡아보니까 간첩 입에서 자기가 공작을 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전에 그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장 이영문 장군이 당시 정권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했어요. 6.25의 북한에서 남침 계획이 있다. 여기는 대비를 철저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경무대와 국방부 장관은 국가 이익보다 자기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는 현행헌법의 간선제인데 이 국회의원들이 뽑게 되면 당선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미행해야 된다. 해갖고 정보국장한테 그것보다도 이 국회의원을 미행하라. 국회의원을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미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정보국장이 아니 어떻게 창피하게 군인이 국회의원 정치를 미행합니까? 안 됩니다. 이 남침 정보 챙기기에도 급합니다. 했더니 그 다음 날로 학교 참모학교로 좌절시키고 그러고 나서 경고한 대로 3개월 만에 6.25가 터졌어요. 6.25 터진 다음에 전투 경험 있는 사람들이 지휘관들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참모총장이 정보국장 이 장군한테 수도서울 사수를 해달라. 그래서 수도서울 사수를 끝까지 하시고 그 덕에 북한의 남침이 3일 동안 늦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이 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라디오에 제가 생생하게 들었어요. 우리는 수도서울 끝까지 지키겠다. 안심해라. 해놓고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은 전부 서울을 탈출했고 뒤늦게 포위되면서 알고 나가는 시민들이 한강 위에 있을 때 폭파하시다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장군은 3개월 동안 수도 서울 끝까지 서울에서 남아서 투쟁했던 것입니다. 그 백사세 나신 김형석 교수가 제가 이제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잘잘못을 딛고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는 우리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하는 것을 취지해서 국회에서 제가 2년 전에 위대한 대한민국 발족식을 했어요. 그때 김영석 교수께서 참석하셔서 하신 말씀이 대한민국이 생각보다 발전과 후퇴가 거듭되면서 악순환이 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받은 정당 정치인들이 국가의 이익보다 정당의 이익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나라 모양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핵심을 백사세난 김영석 교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자유당 때부터 현재까지 정당 정치인에게 꼭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점을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주변의 정당 정치인들한테 공부를 좀 해라, 똑바로 해라 하는 경각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나는 숙명적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하늘에서 정해진 숙명이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떤 개혁한다든가 한다면 있을 수 없다 하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숙명적인 의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민족은 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티쿤 올라 히브리어의
티쿤 올람이라고 해서 티쿤 올람, 그것은 뭐냐면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각 개개인의 세부사항의 일부는 개개인이 계획하도록 남겨둔 것이다. 그 개인이 자기 분야에서 잘못한 것을 개혁하고 전진시키는 것은,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 작업의 하나다, 이렇게 강조하는 히브리 그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력 하나만 이 티쿤 올람의 정신을 제가 이제 검찰 등 법조 생활하면서 그런 의식으로 일부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법무부 장관이 전국에 부장검사 이상을 많았고 뭐 개혁할 게 없느냐, 그래서 몇백 명 부장검사들 속에서 내가 중간에 앉았다 손을 들고 검찰 개혁해야 됩니다. 뭘 개혁해야 되느냐? 아니, 검찰 수사는 지금 코끼리 꼬랑지 수사하는 겁니다. 왜냐? 전국에 범죄 정보가 무엇이 있는지를 다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가려 수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범죄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범죄 정보. 그래서 옳다. 그래서 하자. 그리고 수사할 때 자백에만 의존하지 말고 과학수사 장비를 도입하자. 그래서 과학수사 장비 도입 두 가지가 채택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대검의 특별수사부가 있으면 대검 특별수사부를 없애고 대검 중앙수사부를 만들자. 거기에서 범죄 정보와 과학수사 장비를 도입하는 거 하자 해갖고 전국의 수사관들 제가 교육 다 시켜서 범죄 정보 수집하고, 그래서 검찰 기능 중에 범죄 정보 수집 기능이 지금 상당히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1인 독재뿐만 아니라 그것이 1인 독재가 군사 독재에 얹혀서 진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체제 속에서 그 사람들은 반발하는 사람 무조건 죽이고 총살하고 하기 때문에 일사분란을 전진하면서 할 일이 뭐가 있느냐? 90%의 작업이 대남공작이에요. 대남공작. 대남공작이 치열한데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당 국가도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당 국가는 대한민국을 그 국가를 지키는 정보 수사기관이 다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사드, 미국의 CIA, FBI 다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제대로 북한에서 공작한 첩자들을 제대로 잡아내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북한에 대한 공작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북한에 대한 공작을 제대로 하면은 전 2년 안에 붕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2년 안에. 북한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자유와 바람이에요. 자유와 바람. 그것만 들어가게 만들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100% 성공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 이 대남공작 치열하게 하면서 제일 내세우는 것은 뭐냐?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6.25 전쟁 피한 후에 김일성이가 들여다보니까 대한민국은 이게 그 속이 비교 힘들었는데 주변에서 미국, 동맹국이 도와줘서 그렇다. 이건 후 풀어내면은 대한민국 주소 먹을 수 있다. 해서 내세운 것이 김일성의 특별 지시로 된 것이 우리 민족끼리 내세워갖고 일본에 대해서는 야, 일본 놈들 한일 투쟁, 독립 투쟁 이걸 생각해봐. 그러면 적으로 돌려야 돼.
항일투쟁 독립투쟁을 계속 강조하고 일본하고 거리를 두게 만들고,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이간질해서 주한미군 철수, 이 공작을 그동안에 간첩만 잡으면은 간첩들 입으로 전부 그 자백돼 있었어요. 간첩들 입으로. 일본은 전쟁 중에 전 세계에서 미국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또 미국이 핵무기로 자기 나라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철천지 원수의 철천지 원수. 그러나 전쟁에서 진 다음에 싹 다 잊어버리고 싹 다 묻어버리고 미국한테 썩 달라붙어 갖고 강대국 행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만들면서 강대국이 된 이후에 일본이 그 뭐보다 힘으로 혼을 내야 되는데, 힘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과거에 묻혀갖고, 특히 정당 정치인들이 과거에 묻혀갖고 북한이 주장하는 그 같은 전략에 말려들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에 이제 일부에서 국민들이 군사정권 형편부터 막 지탄하면서 첫 민주화 정권에 들어섰다 할 때 93년도에 민주화 정권에 들어섰어요. 근데 민주화 정권에 들어서 여의도 취임사에서 대통령 그 취임 연설이 뭐냐? 제일 먼저 한 것이 어떤 동맹, 대한민국을 도와준 동맹은 다 필요 없어. 민족이 최고야. 하고 한심하게 북한에서 일관되고 수십 년간 공작한 우리 민족끼리 공작을 고스란히 취임사에서 외쳤어요. 동맹이 뭐고 민족이 최고다. 그러고 나서 고정간첩이 한 28년간 징역 살고 나올 때 반성문 쓰고 나는 절대 그 공산주의 찬양 안 한다. 근데 이 뭐라는 그 고정간첩 나올 때 반성문도 안 쓰고 교도소 밖에 나와서 김일성 만세 불렀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당시 대통령한테, 아까 얘기한 민주화 대통령이라는 사람한테 꼭 북한을 보내달라 해갖고 그 당선된 대통령이 북한으로 고스란히 보냈어요. 보낼 때에 판문점에서 김일성 만세 부르는 그 고정간첩 이해하는 게 목에다가 태극기를 달아주는 것이, 꽃다발을 달아준 것이 예비역 육군 대장이었습니다. 육군 대장이 달달하다 해서 그 당시 대통령이 그걸 그 양반을 국방장관 시켰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갖고 간첩 잡는 안보 수사기관을 완화, 약화, 폐쇄시켰습니다. 경찰, 검찰, 정보부, 기무사의 간첩 잡는 기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경찰 대공과예요. 경찰 대공과. 이 검사나 정보부에서는 간첩 잡는 요원들이 귀족이에요. 귀족. 책상에 앉아갖고 경찰에서 시장바닥에서 간첩 잡아오면 그건 죄 돼 안 돼. 법적 죄 안 돼. 발로 차는 거고. 경찰이 그런 수모를 겪어가면서 시장바닥, 흙탕 속에서 간첩을 잡아낸 것이 경찰 대공과입니다. 근데 그 민주화했다는 대통령이 경찰 대공과를 폐쇄했어요. 폐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첩 잡는 노련한 요원들 머릿속에는 오늘 홍길동을 잡은 그 뒤에는 김일동이 있고 그 뒤에는 백아무가 있다는 것이 다 머리에다 있는 그 나이 먹은 노련한 요원들을 쫓아냈어요. 쫓아내갖고 일본은 자살하고 죽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다 쫓아냈어요.
이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대한민국은 간첩 못 잡는 나라가 됐어요. 그거에 좌파적,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대통령이 좌파 정권에서 간첩 못 잡는 나라에 고속도로를 뚫어준 것이고, 또 좌파 정권들은 집권하자마자 이 간첩 잡는 기구 이래저래 뭐 소관인, 미소관인, 한대소관인 호사국에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그나마 힘없는 이 수사기구에서 잡은 것이 무슨 창원 간첩단 사건, 뭐 여러분 신문 보셨으면 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됐든 대한민국은 나라를 지키는 정해야 수사기관이 없어요. 이 국가당 국가가 아닙니다, 이건. 이것을 나나 여러분들이 같이 통탄하면서 문제 제기를 해야지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정당 정신 또 공직자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10년, 20년 전 다 공직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족, 우리 자식들이 이제 나라를 나라가 있어야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나 6.25 때 전사한 고귀한 우리 선열들의 희생정신과 60년대, 70년대 경제기적을 창조한 우리 국민들의 끈질긴 노력과 정신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여건도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국제 여론이 먼저 앞서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이 우물을 안정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독일에서 보세요. 룩 코리아, 대한민국을 봐라. 독일에서 메르켈 총리가 15년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존경을 받았는데, 그 퇴임 기자회견 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물러나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관둔하면은, 은퇴하면은 공부를 도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어디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코리아, 룩 코리아, 한국을 봐라. 한국을 좀 공부해야 돼. 그 째지게 가는 나라에서 지금 경제 대국이 되지 않았어? 한국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 연구를 해야 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이 이제 유럽에서 엑시트 하느냐 브렉시트 하느냐 문제에 대해서 국민투표할 때에 영국 언론들이 이러다가 정말 영국이 경제 낙후한 나라가 되겠다 그랬더니 영국 톰슨 교수 등해서 대학 교수들이 걱정하지 마. 코리아에서 배워야 돼. 코리아. 그 박정희 대통령 경제기적 창립 거기서 좀 배우자. 그리고 또 얼마 최근에는 그 버러더 버러더 박사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글을 썼어요. 대한민국은 고래등 싸움에 새우가 터졌는데 이제는 새로운 고래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또 전 세계에 그동안 등서평, 마티르, 각 나라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을 많이 주장하면서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이제는 제2의 새로운 도약을 해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같이 노력을 합시다. 자, 30분도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정권, 군사쿠데타, 다들 제대로 듣어보지 못하지만 사실은 5.16 혁명이 싫든 좋든 간에 경제 기적 창조에 큰 기틀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정당 정치인들이
준비 없이 후닥닥 한 거하고 달리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 핵심 군인들은 자유당 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발주의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발주의 개헌을 할 때에 그 경무대에서 정치권에서 육군 작전국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군에서 3개대들을 빼서 후방에 배치해서 반발하는 국회의원들을 다 연행하라. 그 당시 작전국장 이영문 장군 또 작전국 차장 박정희 차장이 결사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전쟁 중에 북한하고 싸우는 중에 3개대들을 뺄 수 있느냐. 이것은 일선이 무너져서 전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도 또 좌초시키고 삼성개헌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자유당 우리 국민들이 흑백 논리에 많이 빠져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이념 대한민국 세우고 한미동맹한 것은 잘하신 최고에서, 그러나 내치는 잘못했어요. 그 당시 군 방위군 사건이나 해갖고 청년들 동원해서 군에 집어넣을 때 그 예산 다 잘라먹고 또 제대로 피복도 안 줘서 봉사하고 그 책임자 충사시키지 않았습니까? 또 그 당시 정부 방첩대가 횡포가 심했어요. 그 자유당 때 방첩대장 출근길에 그 군인들 총에 피살됐어요. 총 맞아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치는 제대로 안 잡혀 있어서 그것이 다 5.16 혁명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분위기, 매스컴, 언론 또 각 분야가 북한 공작에서 못 벗어난 분위기가 많은데 89년도에 그 당시에 그 합동수사부가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학원, 노사 각 분야에 격화된 시위가 생기고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경찰, 검찰, 정보부, 기무사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대처하자 해서 했는데 그때에 학원, 노사 각 분야의 격화된 시위의 핵심 주동자 5, 6을 출연해서 구속하면서 가택수색과 압수수색하면은 집에서 사무실에서 100% 북한의 지령문이 나왔어요. 그 지령문도 움직인 겁니다. 어제 오늘 신문도 보세요, 여러분들. 아직도 북한 지령이 계속 내려오고 있고 아직도 거기에 움직이는 노조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89년도에 3월부터 8월까지 신문 보세요. 제가 얘기 드리기 고스란히 신문이 나 있는데 그 6개월 동안 질서가 다 잡혔어요. 잡혀갖고 그 학원, 교사 단체들, 노조 단체에 다 정상화됐습니다. 정상화됐는데 마지막에 그럼 정치권에 투입된 불순 세력을 색출하자, 수사하자 해서 검찰에 발표하니까 국회의원들이 결의했어요. 야, 그 합동수사본부 해체하라.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국회에서 결의하더라도 이건 받아줄 수 없다. 이건 검찰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특명으로 해체하라. 그러니까 검찰은 이게 할 수 없이 대통령 지지를 따라 해체가 됐고 해체되자마자 아까 말씀드린 그 전 민주화했다는 대통령이 나와갖고 모든 걸 또 불순단체 합법화시켰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학원, 노사 모든 문제가 제대로 안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새로이 대통령이 갖고
국가 기강을 잡으려고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정보 수행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많은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군부에 대해서 이제 일반 민간인들은 많은 비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11.6 후만 보더라도 (11.6이) 나자마자 전두환 사령관이, 제가 검찰에 있을 텐데 저를 불러갖고 어떻게 수사했으면 좋겠냐, 걔네 수사 방향을 제시했더니 저를 도와달라 그래갖고 12.12 나기 전날까지 내가 보안사에서 그 수사를 도와주고 11.6 사건의 1차, 2차 발표문을 제가 다 만들어주고 발표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 전두환 대통령은 질서 속에서 상사를 잘 모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갖고 나중에 한 달 지나면서 최규하 대통령을 대통령 하려고 했어요. 최규하 대통령을. 그런데 군 내부의 역학관계로 전 사령관을 잘못 조치하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하여튼 12.12가 발생이 됐는데, 최규하 대통령이 그때 의연하게 민간 정부, 군사, 비군사 정부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대통령 권한 대행하면서 주권받을 수가 있었는데, 본인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본인이 대통령 권한으로서 군부의 잘못된 걸 제가 잡고 다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 정권이 잘했냐 못했냐는 역사가 나중에 평가하겠지만,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것이 민간 정부에 대한 불안을 때렸다고 생각하는 것도 했을 수 있지만, 한편에는 왜 그 당시 최규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제대로 확립을 못했느냐,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신을 갖고. 근데 과연 그와 같은 사태가 그 이후에도 민간 정당 정치인 사이는 없느냐. 단호함, 결연함, 그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 정당 정치인들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얼마나 검소했는지는 단편적으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대단히 검소했어요.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으로서 원칙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신 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 돌아가신 다음에 반대편 정당에서는 박 대통령이 인권 탄압했다 뭐 하지만, 박 대통령이 저를 서울경찰청소를 시키시면서 딱 두 가지 특별 지시했어요. 하나는, 너 검사 출신이지만 사람 구속하고 수사하는 거 그거 하지 마. 그거 수사하고 사람 잡아는 게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돼. 공무원이고 기업인이고 할 일 있으면 뒤로 살펴받고 경고하고 시정하면 되는 거지, 하지 마. 그래서 제가 수도경찰 책임자 3년 한 동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하는 동안은 집회 시위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특별 지시하신 것이, 야, 나는 큰 배의 선장이고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잘 몰고 가야 되는데 어디에 암초가 있고 어디에 큰 파도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나이 먹은 참모들은 와서 나한테 전부 가가 잘 돌아간다, 좋아, 잘 돼간다는 보고만 하는데 나한테 잘 돼간다는 보고는 나한테 하등 도움이 안 돼. 내가 항해를 잘못한다. 내가 뭘 잘못하는 나는 내 잘못을 너는 보고를 해. 직원에 해서 제가 매일 보고서를 냈는데 나중에 저는 뭐 열심히 하고 이제 검찰에 들어갈 생각을 해서 과인택에 박정희 대통령 충성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 정보보고하면 끝이야 되는데 일주일이 못하고 저를 직접 부르셨어요. 식사같이 하면서 요즘 어떻게 돌아가? 그럼 제가 처음 만나면 좋은 얘기부터 인사말로 하면은 야, 너 내가 잘한다는 얘기 보고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못한다는 거 보고를 해. 그럼 못한다는 보고하지. 그럼 그때 가서 꼭 맞았어. 그런 보고를 계속하게. 이러신 분이었는데 업무의 정확성을 제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철저한 업무 속에 우리가 경제기술 창조가 됐지만 얼마나 검소했는지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겠지만 제가 직접 접한 것은 제가 이제 한 일주일 해외 초청으로 해외 시차를 가게 됐어요. 신고를 했더니 금일본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갖고 잘 되나라. 그 이제 일주일 업무를 마치고 귀국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빈 주셨는데 그럼 빈손으로 가서 귀국 신고를 하는 게 나을지 선물을 사갖고 생각 한참 하다가 그 당시 전기 면도기 처음 나왔을 때 그 일본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 바꿔 타면서 공항 면세점 공항에서 내가 전기 면도기를 샀어요. 사갖고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께 보고 말씀드리고 웃으면서 보고 봐주셨는데 그때 가서 면도기를 드렸더니 되게 야단치시게 너 이런 거 갖고 다니지 마 막 때면서 갖고 제가 이제 오래 보는 게 갖고 다음부터는 안 갖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유경수 여사님께서 나한테 전화하셔서 갖고 오늘 아침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일 기분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내가 어제 준 면도기 때문에 그동안에 면도기를 박 대통령께서 면도기 고장나는 거 이런 거 써보셨습니까? 전기 면도기 고장나면 가장 칙칙 서요. 칙칙 서갖고 쓸 때마다 유경수 여사께서 새거 사오겠다면 안 돼. 이거 완전히 망치가 써야 돼. 그래서 경호관이 또 사오겠다면 안 된다. 그럼 제가 새거 사다 줬더니 굉장히 기분 좋아졌다. 그렇게 검소하신 분이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보세요. 돌아가신 다음에 이 벨트도 하도 오래 잡고 너덜너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프채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제 가끔가다 새로운 거로 새 거로 바꿨었는데 돌아가신 데 보니까 골프채도 하도 오래 쓰셔갖고 너덜너덜했어요. 그리고 물도 아껴야 된다 해서 청와대 변기에 벽돌물 쓰시고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은 공사관에 아주 완벽한 대통령이셨고 본인이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박 대통령이 고속도로 공사를 할 때 야당 정치인들, 야당 대통령 후보들이 전부 길거리 고속도로에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을 반대를 무릅쓰고 고속도로 건설하고 오늘의 경제기적을 창조하신 것이 박정희 대통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역사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인간 가치를 지켜주신 6.25 참전 용사들 그리고 경제 기적을 창조한 경제 여군들 그 두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느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정권을 보면은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만든 법이 국가보안법이에요. 근데 어느 정권에서는 좌파 정권에서 국가보안법 위반된 사람을 청와대 핵심 요직, 행정부 요직 이 전부시킨 것은 정말 코미디의 코미디, 외국에서 웃을 일입니다. 근데 국내 언론은 그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떻게 서울 수도경찰 총수를 가느냐 젊은 나이에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김신 북한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124 때 김신조 일당이 31명이 서울로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침공할 때 잠은 그 언덕을 넘어 오면서 우리 경찰이 누구냐 그랬더니 방첩대다. 그러니까 신분증도 안 보고 격리하면서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그 효자동에 와서 총을 쏘고 경찰서장하고 많은 사람을 순직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내무부 장관 박정희 대통령께서 왜 경찰이 원칙대로 업무 집행을 못하느냐, 신분증도 왜 안 받느냐,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 여러 가지 엄청난 비리와 부정이 있었어요. 이것을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 근데 제대로 밑에서부터 계속 자체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안 바뀌어진다. 그러면 검찰이나 군 출신 중에 젊은 사람을 시키면은 그런 잘못된 정부와 인연이 끊어질 게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한번 정상을 찾아봐라 해갖고 두 분께서 내무장관 박정희 대통령께서 몇 달 동안 의논하시다가 저들어 가라 하면서 제가 가게 됐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세계 각국에서도 대한민국을 다시 평가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국민들이 많은 노력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국가를 세워야 되는데 그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간단히 끝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 때는 우리가 국가의 혼을 찾아야 될 게 아니냐. 지금 대한민국은 과연 국가의 혼이 있느냐. 어처구니없이도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는 세력의 눈치를 보고 도와주고 하는데 앞장서다 보니까 국가의 혼이 제대로 설정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혼은 6.25 때 우리의 인간같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고귀한 국군 선열들의 희생정신 그리고 경제적 창조의 정신 두 가지 요소가 국가의 혼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들과 공직자들이든 정확해야 되지 않느냐. 대충 하면 안 돼. 정확해야 된다. 그리고 대포용, 대화와 타협. 지금 우리나라 모든 사회 각 분야, 정치권,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대화와 타협, 포용입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이런 주장을 함으로써 국가 전체가 포용이 되는 지역 감정에 대한 포용, 세대 간의 포용 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 국가 속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우리 국민들 일상 국민들의 다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고 돈 많은 사람들이나 또는 능력이 태어날 때부터 능력이 많아갖고
생활 여건이 좋은 사람이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나 또 경제적 부가 많은 사람이나 마지막에는 다 베풀어야 됩니다.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경제적 부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3대까지 가기 힘듭니다. 3대. 창조주 원리, 창조 하나님의 원리는 공평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입장이 있으면은 베풀어야 되는 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대 정신을 수행하는 사명으로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생각하고 국민 각자가 소신을 갖는 생각하는 국민이 되어야 된다. 11.19에 위컴 사령관이 그랬어요. 아이고 대한민국 국민 들읍시다 들읍시.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는 육군 투시다 별로 신통치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실력사 하니까 보면서 전부 줄 서는데 들지 좀 달라붙으니까 너무 들읍시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을 하는 소신 있는 국민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본을 찾는 우리가 사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한민족들은, 우리 국민들은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권리와 의무를 깊이 생각을 해서 각자 자기에 대한 제대로 된 권리를 찾고 또 의무를 수행하는 권리, 의무가 균형을 갖추지 않으면은 민주주의가 전진할 수 없어요. 민주주의가. 특히 정권에 따라서는 너무 지나치게 한쪽 눈치를 보다 보니까 권리 행사가 권한 남용이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어느 근로자 집단의 권한 남용, 어느 교사들의 권한 남용. 이 정의란 무엇이냐? 정의라는 것은 권리가 있는데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는데 권리가 있다. 권리, 의무의 양적 동정 개념, 밀착된 개념이 그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법 철학의 이론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는 국가기강을 꼭 확립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가기강이 땅이 떨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통령 또 그런 정당 이런 것 때문에 국가기강이 땅이 떨어져 있고 거기에 또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는 세력들의 간자들이 쳐들어와서 국가기강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약사범은 중국, 북한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고 침투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 검수완박이니 뭐니 해갖고 검찰, 경찰의 이익을 위한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검찰,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경찰이 되어야 되는데 검찰, 경찰이 자기 이익에만 빠지다 보면은 국가기관이 제대로 안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 정권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수사와 재판이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요. 수사라는 적정한 시간에 신속하게 돼야지 정의가 구현되는 건데 수사와 재판 너무 질을 끄는 게 많습니다. 이 국민들, 언론도 문제제기 안 하고 있어요. 수사와 재판이 시간을 많이 끌면은 변호사는 돈 벌기 좋아요. 변호사는. 그러나 국민들이 피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부 정당 정치인들이 뭐 일제 떠들고 일제 잔재 떠들어대는데 찰자 붙은 용어 자체가 일제의 잔재다 말이지. 검찰 경찰 용어를 바꿔라 말이야. 국민을 구하는 호민관을 바꿔서 하나로 통합해야 돼요. 수사기관은 하나 통합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억울한 걸 당해서 고소고발하면은 검찰 경찰 왔다 갔다 합니다. 굳이 하세요 그래요. 국민의 고통을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기구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은 6.25 때 21살 신혼여행 가서 갔다 오자마자 6.25 전쟁대에 끌려 나가서 싸우다가 국군 포로가 됐어요. 북한으로 잡혀갔어요. 북한에 잡혀간 국군 포로가 수천 명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아무도 국군 포로 석방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억류됐던 국군 포로들은 야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10년만 참아보자. 10년을 참고 반대로 세상에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10년 지나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에 온다고 한다. 그럼 이제 살았구나 했는데 평양에 와서 국군 포로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입 싹 닫고 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는 내가 살 길은 내 두 발밖에 없다 해갖고 수용소에서 탈출 계획을 세워갖고 두 발로 탈출 겨우겨우 해갖고 중국으로서 서울에 오니까 20살의 청년이 80이 됐어요. 80이. 그러니까 북한 사천 국군 포로 15명이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 했어요. 전 눈물이 나더라고요. 미국 같은 데서는 일병이 하나 포로가 됐다고 그 일병 구하기 작전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이게 대한민국을 세금받는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의 자세를 통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검찰, 경찰 수사기구를 통합하기 전에 검찰, 경찰을 한 사무실에 근무시키는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신속히 대처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동맹이 제일 중요한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주신 동맹이 6.25 참전국가예요. 6.25 참전국가. 6.25 참전국가들을 우리가 떠받들고 동맹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 아까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실에서 시장님께서 계룡시에 UN 참전국들 단지를 만드신다고 해서 저는 아주 탁월하신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사명을 다 수행하는 것을 하면은 위대한 대한민국이 꼭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6.25 때 전사한 많은 청년들의 희생정신과 외국 청년들의 희생정신 그리고 경제기적으로 창조한 산업연구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것을 한 단계 더 격상시켜서 우리 힘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저는 이것을 위대한 대한민국 사명주의 Great Korea GK이즘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